인삼 공방의 인삼마탕입니다. 이번에는 반파된 RX7 모형을 복원 및 튜닝하는 영상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배송 중에 충격을 받아서 합판이 파손되어 이렇게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자, 복원하는 과정에서 보시는 것 같은 휠을 튜닝해 줄 거고요. 실내에는 버킷 시트를, 그리고 하부에는 배기구를 커스텀해 줄 예정입니다. 자, 먼저 분해하는 과정 중에서 유리 파츠에 흠집이 나지 않게 마스킹 작업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부서진 합판을 탈거해 주고요. 열린 보닛을 닫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닫히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보닛은 멀쩡할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닛 경첩도 수리해주기 위해서 분해해줍니다. 이어서 보닛 경첩의 각도를 계속 수정해봅니다. 경첩이 부러지고 말았군요. 이어서 헤드라이트도 같이 발성이네요. 보닛은 어차피 탈착형으로 두기로 하고 헤드라이트 부분을 조립해줍니다. 다행히 라이트는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네요. 이어서 탈착형 보닛에 어울리게끔 계획에는 없었던 엔진을 튜닝해주기로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스바루 에팍스 엔진으로 수압을 해줄 겁니다. 이어서 변속기까지 싹 다 탈거를 해주고요. 새 엔진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박살나 있던 전륜 쪽 프레임을 보수해줍니다. 작업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번 제품은 약간 플라스틱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어서 새 변속기가 될 부품은 차체 프레임에 맞게 가공해줘서 붙여줍니다. 이어서 기타 전장류도 튜닝을 위해서 탈거를 해주고요. 새 엔진도 크기가 맞는지 가조립해봅니다. 크기가 딱 들어맞는군요. 자, 이제부터 엔진도 프레임에 맞게 가공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오일팬 부품은 전륜 프레임 부품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뜯어준 다음에 깎아서 가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어서 붙여보면 크기가 딱 맞는군요. 이어서 플라스틱 판을 이용해서 생략되어 있던 엔진 블럭을 재현해줍니다. 잘라진 프라판을 블럭에 붙여준 뒤에 두께가 다른 포맥스 판과 프라봉을 이용해서 디테일업도 같이 해줍니다. 이제 만들어진 엔진 부품과 헤드 부품을 같이 도색을 해줍니다. 엔진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헤드는 빨간색으로 도색을 해줬고요. 이제 휠 교체를 위해서 순정위를 휠축에서 떼어내줍니다. 그리고 떼어내준 휠축은 다시 쓸 거기 때문에 잘 다듬어줍니다. 새로 달 휠과 휠축 간의 유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축 튜브로 보완을 해줬습니다. 휠축 작업이 영상 중에서는 짧게 지나가지만 실제 작업하다 보면 정말 길고 짜증나면서 어떻게 보면 보람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왕 뜯어서 작업하는 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이크도 같이 튜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실리콘 접착제를 이용해서 휠축에 잘 발라준 다음에 휠을 맞게 붙여줍니다. 이때 돌아가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동안 도색이 발랐던 엔진 부품은 이어서 마저 도색을 해줍니다. 마스킹을 뜯어주고요. 부품의 음영 부분에는 에나멜로 같이 묘사를 해줍니다. 바퀴 안쪽에 삐져나온 도색 부분도 에나멜로 똑같이 마감을 해줍니다. 이어서 실내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하판에 있는 순정 시트를 분리해주고
버킷 시트를 잘 맞게 수정한 다음 까진 부분은 다시 칠해주고요. 합판에 맞게 잘 붙여줍니다. 이어서 핸들도 바꿔줍니다. 기존 핸들을 먼저 탈거해주고요. 만들어둔 핸들에 드릴링을 해준 뒤에 기존 위치에 잘 붙여줍니다. 돌려보니 잘 돌아가는군요. 자, 마무리로 버킷 시트에는 자랑스러운 레카로 로고를 붙여서 디테일업을 해줍니다. 실내 부품을 작업하는 동안 도색이 다 마른 엔진 부품들은 음영 처리를 마무리해주고요. 이제 순서대로 조립을 해줄 차례입니다. 먼저 기타 작은 부품들을 붙여주고 엔진 블럭 위에 헤드를 조립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차체 프레임에 엔진 블럭을 붙여줍니다. 휠축을 끼우려고 가공했는데 너무 힘없이 부서져 버리네요. 부서진 부분은 프랍판을 덧대어서 다시 한번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저 타공 작업을 진행해주고요. 황동봉으로 휠축을 끼울 곳을 보강해줍니다. 전륜 아래쪽 프레임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반복해주고요. 이제 만들어진 전륜 휠축들을 가공해준 다음에 프레임에 끼워서 가조립을 한번 해봅니다. 살짝의 조정 작업을 해주고요. 안쪽이 덜렁거리지 않도록 프라봉으로 보강을 해줬습니다. 이제 마저 후륜축도 작업을 시작해줍니다. 차폭 길이에 맞게 기존에 있던 휠축의 길이를 수정해준 다음 뒤 휠축 방향에 맞게 접착제로 붙여줍니다. 이제 배기구를 커스텀하기 위해 탈거를 해주는데요. 또 부서지고 마네요. 이어서 깨진 합판들은 조각조각 붙여준 다음에 접착제로 보수를 해줍니다. 그 다음 작은 조각들도 찾아가지고 빈틈을 메꿔줍니다. 보수한 흔적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합판에 프라이머를 칠해줄 건데요. 먼저 엔진 부품에는 마스킹을 꼼꼼하게 해준 뒤에 프라이머를 두껍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색깔이었던 무광 검정색을 올려주고요. 이어서 나머지 합판 부품들도 조립을 해줍니다. 그 다음 최종 조립을 위해서 차체 실내 부품을 끼워주고요. 이어서 보수가 끝난 합판도 차체에 마저 결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타이어를 결합해주고요. 잘 굴러가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잘 굴러가는군요. 그 다음 이어서 엔진 헤드를 엔진 블럭 위에 조립을 해주고요. 나머지 기타 전자장치들도 조립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엔진이 자리를 다 잡았으니 엔진 위치에 맞춰서 배기구를 제작해줍니다. 배기구는 프라봉 라이터를 이용해서 구부려줘서 제작을 해주고요. 새로 장착할 엔진은 엔진 실린더가 양 옆에 있기 때문에 매니폴드도 양 옆에서 뻗어서 나와 만나는 형태로 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축 튜브랑 구경이 다른 프라봉을 겹쳐서 엔드 부분까지 제작을 해줍니다. 기존에 부서져 있던 사이드 미러도 다시 붙여줍니다. 배기구는 최종적으로 구조를 확인해 본 다음에 잘 맞는지 확인해 보고 고정핀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 제작했던 배기구를 도색해 줍니다. 그을음 표현까지 잊지 말고 해줍니다. 그 전에 칠이 삐져나왔던 부분들은 에나멜로 다시 정리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범퍼를 고정해 준 다음에 배기구를
조립해 줍니다. 그다음 번호판까지 붙여주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합판과 함께 다른 부서졌던 모든 부분들이 복원이 완료되었고요. 자, 옆에서 보시면 먼저 휠이 눈에 띄고 아래쪽에 보시면 배기구까지 작업이 됐습니다. 휠은 T37 경량휠로 튜닝을 해줬고요. 안쪽에 브레이크 디스크와 캘리퍼도 같이 작업을 해줬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레카로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었고 핸들도 이에 맞게 튜닝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향 기능도 살렸고요. 앞에서 보시면 리트랙터블 라이트의 기능도 잘 작동됩니다. 엔진은 최종적으로 스바루의 T45 박스 엔진으로 수합이 되었습니다. 또한 헤드 부분은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도색을 해줬고요. 안에 보이는 기타 전자장치들과 배선들도 복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달려있던 배기 부품을 보시면은 원래는 한쪽 방향에서 배기가 뻗어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자, 배기구도 양옆으로 매니폴드가 뻗어나가는 박스 엔진의 구조에 맞게 구조도 다시 수정해서 제작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굴림과 조향 기능도 복원한 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뒷모습을 보시면은 튜닝된 배기구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슬픈 과거를 가졌던 보닛은 최종적으로 탈착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